명작의 순례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절망과 허물을 뛰어넘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 불효불급의 위대한 정신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자기 극복으로 과감하게 죽음과 대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실존주의 철학이 담긴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작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을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899년 시카고 근교에서 의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풋볼 선수로도 활약했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 대신에 기자 생활을 선택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 영웅이 되고 싶었던 해밍웨이는 앰뷸런스 운전을 하는 의용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부상병 후송에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기도 하죠. 이후에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자 의용군으로 가담해서 참전하는 등 스스로 파란만장한 생활을 해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작가로서 그는 초반에 무명 생활을 하게 되죠. 당시 유명 작가는 위대한 개츠비를 쓴 그 스콧 피츠제럴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밍웨이의 명성은 피츠제럴드를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가가 되어 옵니다. 1952년 발표된 노인과 바다는 수많은 해밍웨이의 대표작 중에서 하나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해밍웨이의 개인적 특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인데, 그는 실제 큰 고기 청새치 낚시를 하면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로 1953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 스스로도 이 소설을 가리켜서 평생을 바쳐 쓴 글이라고 할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는 주인공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 어부입니다. 이 사람이 소설에서 노인이라고 지칭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 어부를 존경하고 따르는 마놀린이라는 또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쿠바의 해변 아바나입니다. 평생 바다 낚시로 잔뼈가 굵은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벌써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4일 중에서 첫 40일은 마놀린이라는 소년과 함께 바다로 나갔지만 40일이 지나도 고기를 잡지 못하자 마놀린의 부모는 아들에게 산티아고 배를 타지 말라고 합니다. 거듭된 불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잃지 않고 있는 산티아고에게 마놀린은 존경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미끼로 쓸 정어리를 구해다 주기도 합니다. 정어리와 음식까지 구해다 주는 마놀린에게 노인 역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즐겨하는 야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날 노인은 아침 일찍 마놀린을 찾아가고 마놀린은 늘 하던 대로 노인의 출항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기잡이에 또다시 도전하러 나가는 노인은 바다일을 나는 새들을 보며 연약해 보이는 바다새들이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 바다에 자리 잡은 산티아고는 각기 다른 깊이로 미끼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그것을 물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군함새를 목격하기도 하고 구름이 피어오르는 육지를 구경하거나 해파리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깊게 들이운 미끼를 물고기가 물고 산티아고는 상당히 큰 물고기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적당히 낚싯줄을 쥐었다 풀었다 하며 물고기가 미끼를 깊숙이 물도록 유도합니다. 미끼를 문 물고기는 강한 힘으로 바다 깊은 곳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고 노인의 배는 속절없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마놀린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물고기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해가 지면서 쌀쌀해지자 낚싯줄을 계속 붙들고 있던 왼손에 쥐가 나서 뻣뻣하게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장기전을 대비해서 낮에 잡아두었던 다랑어를 먹어 치웁니다. 그나마 날씨가 좋은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노인은 첫날 밤을 그렇게 새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물고기가 마침내 몸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노인은 그 물고기가 자신의 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물고기가 자신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정오를 지나 드디어 쥐가 난 왼손이 풀리는데 오후가 되어가지만 물고기는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인은 물고기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형제마저 느끼게 되지만 결국은 죽여야 한다는 그 결의를 다질 수밖에 없게 되지요. 저녁이 되자 물고기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기 시작하고 노인은 최후의 사투에 대비해서 잠을 자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낚싯줄을 몸으로 누른 채 잠시 눈을 붙입니다. 얼마 후 물고기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노인은 잠에서 깨고 물고기는 수면을 반복해서 뛰어오르며 승부를 걸어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고 물고기는 이제 배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하는데 노인은 낚싯줄을 서서히 끌어당겨서 작살로 숨통을 끊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배에 묶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갖은 도구를 사용해서 사투를 벌이지만 그때마다 고기는 한 뭉텅이씩 뜯기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항구에 도달해 갈 때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물고기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이걸 싣고 한밤중에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친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절하듯이 잠들고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노인의 배에 매달린 거대한 물고기의 뼈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노인을 찾아간 마놀리는 잠든 노인의 상처난 두 손을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깨어난 산티아고에게 마놀리는 푹 쉬고 얼른 회복해서 자신에게 낚시에 대해서 더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오후에 산티아고는 낮잠을 자면서 사자 꿈을 꾸고 마놀린이 그 옆에서 그를 돌보며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을 바꿔가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거대한 고기, 그 청새치와 또 상어와 맞서 싸우는 노인의 그 내적 심리가 1인칭 시점을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의 전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또 서술되고 있죠. 결국 이 소설은 인간이 용기와 자기 극복을 통해서 그것과 용감하게 대결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인간의 삶의 의미와 존엄성이 있다는 작가의 그 실존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작가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힘찬 문체가 한층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바다와 고기잡이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다는 삶의 현장을 상징을 하는 것 같죠. 노인은 그 업으로서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러한 행위는 노인에게는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고기잡이란 산티아고 노인에게 있어서는 일상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네 삶이란 항상 힘든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패배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작품 속 노인은 84일 동안이나 도전하였으나 아무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에 따른 기결로 그에게 남겨진 것은 조롱과 비웃음, 모욕과 동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타인의 불편한 시선이나 손가락질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 주변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신이 정말 즐기고 재미있어 하는 야구와 꿈에 대해서만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빈배로 돌아왔건만 다음날 아침은 비록 밀가루 부대로 잇대어서 덕지덕지 붙여 만든 돛이지만은 그 돛을 배에 달고 다시 저 멀리 깊은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꿈을 품고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꿈은 생의 도전이며 그 꿈의 내용은 대여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꿈을 꾼다는 것은, 또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 실상은 무엇일까요? 대여는 아무 곳에나 살지 않습니다. 수심이 깊어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대여를 잡으려면 멀리 항해를 계속해야 하고, 또한 바다에서 부딪히게 될 온갖 모험도 불사해야 합니다. 작품 속 노인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여를 만났고 눈으로 보기까지 했고 또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꿈꾸던 것을 만나서 손에 쥔 듯 했는데 그 꿈을 삶의 항구로 끌고 오기는커녕 거꾸로 그 꿈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 상황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자, 도전하기 힘든 그 도전을 하고 목표하고 바라던 바를 손에 쥐었는가 싶은데 그때부터 고난과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방해하는 상어떼의 습격에 노인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상어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련이나 고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어는 공격으로 힘겹게 잡은 고기를 거의 대부분 다 빼앗기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시련이요 고통이지요. 그러나 노인은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련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작품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인간은 패배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죽을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과 허물을 뛰어넘는 인간의 그 강인한 의지, 또 불효불구의 위대한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상어로 상징되는 그 죽음에 의하여 비록 앙상한 뼈만 남아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용기와 자기 극복으로 과감하게 죽음과 대결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케 하는 그 해밍웨이의 실존 철학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명작의 순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